그 어드밴스 패키지 본딩 마켓에서 퍼스트 무버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정글에서 긴 칼 하나를 가지고 이제 길을 헤쳐나가는데 그 칼을 가지고 숲을 헤치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위치라고 할까요? 유일하게 저희 회사만 5세대의 HBM을 생산한 게 저희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하이닉스와 같이 했다. 저희가 준비되어 있었었고 운도 되게 좋았지만 지금 이 트렌드에 맞춰서 이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김정영이라고 합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1980년도 설립된 회사이고요. 2005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주요 위치는 인천에 있는 제2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는 회사로서 지금 저희 회사 전경을 보면 6개의 그 공장 단지가 보이실 텐데 사실 얼마 전에 새롭게 공장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7공장 체제로 앞으로 저희가 약 72,000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만 평 정도의 부지에서 저희 그 생산 시설을 확보해 놓고 있는 반도체 장비 생산 공장입니다. 최근에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지 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지 본딩이라는 이 분야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HBM 칩 메이커들의 HBM 제작용 TC 본더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것 이외에도 MSBP라고 그 여러 가지 반도체 패키지를 자르는 장비, 그다음에 주파수와 관련된 EMI 실드 장비, 또 관련 다른 기타 장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명실상부한 반도체 패키지 부분에서 단연 전 세계의 1등 장비 공급 업체로서 앞으로의 저희 사업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고객사가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중국과 여태까지 전통적인 반도체 시장 수요로 봤을 때는 중국과 대만, 동남아시아 쪽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 HBM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주요한 3대 회사가 있고 특별히 저희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하이스펙 HBM, 그러니까 HBM3E 칩을 생산하기 위한 독점적인 TC 본더를 양사 공이 저희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적인 경쟁력입니다. 뭐 업력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미 10년 전서부터 2010년 초반서부터 어드밴스 패키지 본딩 분야에서 플립칩 본더를 시작으로 TC 본더 여태까지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간 파츠를 직접 제작하고 있는 그런 공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보통 일반 그 장비 업체들이 외주로 줄 수 있는 그런 중간 제작품들, 중간 이런 부품들 대부분 외주로 주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매출 대비해서 외주 매출 비율이 10%에서 10% 중반 정도의 가장 낮은 비율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40%, 50% 이렇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 그럼으로써 보통 장비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강점은 그러니까 진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티 바이브레이션 이런 시스템을 저희 모든 장비에 적용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칩이나 다른 어떤 반도체의 그런 제품들에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 뭐 수율이라든가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상위적으로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답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생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드밴스 패키지 본딩 마켓에서 퍼스트 무버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글에서 긴 칼 하나를 가지고 이제 길을 헤쳐나가는데 그 칼을 가지고 숲을 헤치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위치라고 할까요?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그 하이스펙 HBM, HBM3E를 생산하고 있는 그 TC 본더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그런 메이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드밴스 패키지 본딩 쪽에서의 향후 지금 기술과 그다음에 향후 저희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최근 저희 대표이사이신 곽동신 부회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그리핀 장비, TC 본더도 있지만 앞으로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장비 앞으로 나올 그 업그레이드된 TC 본더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저희 장비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더는 내후년 2026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으로 갖고 있고, 아마 로드맵상으로는 하이브리드 본더는 27년에 아마 그 시장에서 양산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 로드맵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한 가지 저는 저희가 여태까지 그 TC 본더는 아시겠지만 HBM 즉 메모리 시장에서의 매출을 거두고 있었는데, 그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계신 비메모리 쪽에서는 저희가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저희 TC 본더, 그 빅다이 본더도 그 비메모리, 즉 다시 얘기하면은 그 엄밀히 얘기하면 글로벌리 하는 그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죠. 로직 반도체 시장에서 첫 어쨌든 납품을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내년에 이따 어쨌든 이후에도 말씀 나오실 것 같은데, 코어스에서의 그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그 해자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담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 본더는 로드맵 상으로는 2027년 양산 타겟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HBM4 그 칩 메이커들이 예상하시는 아마 빠르게는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아마 양산 말씀을 하실 텐데, 그 장비는 현재로서는 그 현재에 있는 장비 TC 본더로 계속 명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더는 그 이듬해인 25년 정도에 어쨌든 양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HBM4서부터는 뭐 16단 그 이상에서는 뭐 20단까지 이렇게 그 다층으로 HBM을 쌓아 올릴 텐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알맞게 그 장비의 그 칩의 기능이라든가 그 일들을 개런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왜 한미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대뜸 되게 어렵고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사실은 뭐 저도 한미 반도체 몸담은 건 2020년 후반기였었는데요. 2012년, 13년 이즈음에 저희가 플립칩 본더라는 그 장비를 메이저 오사트 중에 한 군데로 납품을 하면서 어쨌든 플립칩 본더가 한미 반도체가 기술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인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TC 본더라는 거에 대한 필요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장비도 개발을 했었었고, 근데 마켓에서는 TC 본딩이 필요할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플립칩 본더를 만들어서 이런 그 대만에 있는 오사트한테 납품을 하면서 TC 본딩 기술도 있고 뭐 이런 차제에 2015년인가 AMD가 하이닉스 분들께 이제 자기네들이 HBM이 필요하다. 이유는 이 컴퓨터 그래픽 쪽에 이제 DDR 개념 말고 HBM을 필요로 하니 한번 요청을 해왔다 그럽니다. 뭐 HBM 제작 요청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같이 하자, 그러니까 공동 생산하자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 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립칩 본더 기술이 있었고 TC 본더에 대해서 기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같이 공동 생산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16년도에 7월에 제가 초도 HBM 생산용 TC 본더를 납품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금 5세대죠. HBM2, 그다음에 2E, 3, 3E에서 5세대의 작품을 유일하게 저희 회사만 그 5세대의 HBM을 생산한 게 저희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하이닉스와 같이 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지금 HBM을 생산할 수 있는 TC 본더의 서플라이서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비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준비되어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의 지금 기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운도 되게 좋았지만 지금 이 트렌드에 맞춰서 이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어쨌든 앞으로도 그거를 구현할 수 있을 만한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아마 다른 고객사들 예측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투자자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스크 벗은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챗GPT 몰랐고요. HBM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잉 투자인가? 아직도 초기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근데 왜 이렇게 버블 논란도 있냐면은 1년 내내 HBM이잖아요. 1년 내내 엔비디아 GPU잖아요. 좀 식상하죠. 근데 저렇게 외쳐대는데 그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버냐? 엔비디아만 많이 벌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좀 식상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일반 주식 전문가들이 뭐 AI 혁명입니다, 무슨 뭐 슈퍼 사이클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그 실생활에서 이런 그 병렬 연산, 이런 AI 컴퓨테이션 이런 어쨌든 메소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냐는 다른 것인데, 다시 질문에 돌아가면 저는 뭐 그냥 저도 어쨌든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기사나 어쨌든 투자나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은 결국 그 로직 반도체 기술 발전에 대한 실링 한계 제한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때 메모리 메이커들이 되게 많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안에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그 두 회사가 있으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뭐 누가 잘하냐 누가 잘못하냐 저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결국 독보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 물론 뭐 마이크론도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결국 메모리 반도체 HBM에 대한 경쟁력과 혜자는 한국 업체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런 투자가들을 만나면서도 그런 질문을 듣는데 저희는 간단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AI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로직 시스템 반도체 진영이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이고요. 엔비디아의 지금 신제품 로드맵이 많이 나오고 있죠. 블랙웰도 있고 블랙웰 울트라, 루빈도 있고 루빈 울트라, 이렇게 해서 루빈 울트라는 HBM을 12개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파운드리 기술이 있냐? TSMC의 컨퍼런스 콜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HBM 스펙도 아마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수요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저희도 그와 연관돼서 저희의 TC본드 매출이나 앞으로 나올 신제품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하다못해 로드맵상이 어쨌든 출시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본드도 그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연결고리를 믿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정부가 원하는 자기네들이 지금 끌고 나고자 하는 그 AI의 그 얼라이언스, 그 어쨌든 그런 연합체에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수요가 어떻게 커질 거냐라는 것들이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장비업체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해당된 어떤 인프라, 장비겠죠. 장비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마켓의 전문가들은 마이크론이 HBM 마켓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마켓 시어가 5%, 10%라고 얘기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확장한다고 하면은 5%, 10%였기 때문에 더 포텐셜이 크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저희 수익이라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저희는 지금 HBM3E 마이크론의 8단 지금 단독 공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을 저희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고, 그 미국 정부가 끌고 나가는 이 AI 반도체 정책이라든가 방향성, 그 다음에 마이크론, 대표적인 미국 디램 메모리 칩 업체인 이 마이크론의 정책이 어떻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마켓에 어떤 그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거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저렇다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고요. 사실은 뭐 있죠. 그런 밸류 체인에 있으시고 여러 가지 그런 뭐 관계 때문에 말씀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시하는 이외에 어떤 내용도 시장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당연하고요. 그건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국면별로 그 적용하는 장비나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이 부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히 뭐 이게 뭐가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만 조금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어쨌든 이런 그 주식 투자하는 저희 투자가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입니다. 밸류 체인도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해와 바라보는 어떤 그 방식이 되게 메모리에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인 게 메모리는 그렇다 얘기한다고들 합니다. 소품종 다량 생산. 그러니까 되게 그 코스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단일 어떤 이런 팹이나 이런 걸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마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시스템 반도체가 좀 다르거든요. 다품종 소량 생산, 좀 격이 다르잖아요. 좀 여튼 포지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메모리 쪽보다는 HBM은 사실은 백엔드 쪽이거든요. 사실 저희는 후궁적인 얘기를 단어를 되게 쓰기 싫어합니다.
회사에서 후공정의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뭐 그들이 정의는 백엔드라고 하면은 근데 그쪽에서는 어쨌든 HBM은 백엔드입니다. 프론엔드가 아닙니다. 전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가 분들이 뭐 개인 분들은 더더욱 모르시겠죠. 조금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우게 하는 게 이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장비 업체를 예를 들어서 저희 장비 업체가 고객사의 양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량 생산 기준을 충족시켜서 이제 무슨 한두 대가 아니라 10대, 뭐 20대 이렇게 납품하는 게 있고 그 전 단계에 그러니까 테스트 장비를 한번 줘볼래요 해서 우리가 테스트 해보고 1년이나 특정 기간을 우리가 운용을 해보고 예를 들면은 우리 이 장비가 한 달에 100만 개 이상의 뭐 어떤 물품을 양품을 원한다 하면은 그거를 1년 이상 해보고 나서 통과되면 이거 양산 장비로 발주를 해서 오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가지고 공시를 하게 되는 건데 자칫 좀 시장에 잘못 알려지는 게 테스트 장비 한두 개 나간 거를 한국에서는 뭐 이게 마치 양산인 것처럼 둔갑을 해서 투자가분들이 주식 투자나 이런 손해보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 뭐 퀄리피케이션 들어갔다? 그거는 양산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뭐 이밸리에이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뭐 JDP, JEP. 어쨌든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고객사에서 이거는 이 장비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100만 개 이상의 정말 좋은 제품, 양품을 정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주문을 주게 되는데 마치 확정되지도 않는 양산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것을 마치 지금 테스트 장비 한두 대 들어갔다고 그거를 오도해서 해놓고 주시장에서 뭐 주가 변동성이 엄청 크고 심지어는 원치 않게 손실을 보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데 그런 것들은 좀 이쪽 부분에서 좀 확인해 볼 부분이 많은데 사실 좀 엄밀하게 보면 어렵죠. 왜냐면 고객사가 해외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에 아무래도 국내에는 NOS분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도 볼 수 있겠고 하는데 그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특히 저희가 장비 업체이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장비 업체는 장치 산업입니다. 트렌드를 거슬러서 미리 생산해 놓고 했다가 수요가 없을 때는 자칫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에 대해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가장 좋은 예가 HBM에 대한 그런 것들이겠죠. 물론 뭐 저희도 그리고 저희가 뭐 이거를 앞날을 내다봐서 이거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잘하는 것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트렌드가 맞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이런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전 세계 HBM 마켓에서 저희가 부합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런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기술이 있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을 따라가서 신제품을 만들고 공장을 확보하고 이런 어쨌든 그 캐펙스 투자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고객사가 기술을 채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이 있냐가 중요한 것들인데 저희는 참고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요. 캐시 측면 넷캐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HPSB 2대 주주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이지만 저희가 캐파 증설을 하거나 어떤 걸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트렌드에 잘 맞춰서 잘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신규 부지 확보 측면도 저희가 TC본더의 캐파 증설을 위해서 작년, 올해, 내년 그런 계획을 가져서 이미 시장에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로드맵을 향해서 계속 꾸준히 마켓에 말씀드릴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매크로가 되게 좀 불안정하고 되게 좀 혼란이 있잖아요. 뭐 중동의 전쟁, 그다음에 뭐 엔화, 뭐 미국 대선, 뭐 경기 침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외시켜 놓고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외람되지만 뭐 안타깝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부재한 게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증권회사 뭐 분석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서 뭐 시장의 어떤 이해나 그다음에 주요하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보도 비율을 보면은 외신과 내신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넘어 있는 안에서 있는 이슈만 민감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 중국, 미국, 마이크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쨌든 앞으로는 메모리가 상당히 프로피터블하고
수익이 많을 거고 어쨌든 주도에 나올 거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칩 설계 결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애플이 TPU를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 결국 보면은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는데, 제자리로 돌아오기 전까지의 이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 엄청난 큰 이 변동성에 대해서 이것은 오로지 투자가들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이런 매체나 미디어나 이런 거를 어쨌든 적절히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다르죠. 왜냐하면 속도가 다르고요. 일단은 주식시장을 위시하는 파이낸스 마켓은 빠르죠. 그다음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선반영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빨리 알고자 하고 결론을 내고자 하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뭐 제조업체 하다못해 뭐 어쨌든 다른 이런 그냥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사뭇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시행착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우위가 있으면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떤 리그는 뭐 어떤 조에서는 100m를 뭐 10초에 끊는데 이쪽 리그에서는 100m를 20초에 끊는 게 1등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2등은 한 29초 끊으면 그 차이가 크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리그하고 이쪽 리그가 틀린데 어떻게 그거를 A 리그하고 B 리그를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제품이 나오는 칩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게 좀 자칫 좀 잘못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능력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충분히 효율적으로 조금 더 비용 절약하게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근데 마치 이게 지금 시장에 팔리는 그런 제품이냐 얘기하면서 이게 큰 문제다, 이런 것들이 해석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파이낸스 마켓은, 물론 파이낸스 마켓은 선반영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길게는 뭐 6개월 정도 반영한다 이런 얘기 있지만, 하지만 뭐 그건 그것대로 특징적인 거지만 이쪽에서의 어쨌든 벌어지는 이 단계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고 얘기해주고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표라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눈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도 방송이니까 일반 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아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기술자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바는 그 구글링에서 기사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뭐 여러 가지 유튜버나, 왜냐하면은 그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트렌드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엔비디아하고 TSMC가 어떤 투자를 한다. 그럼 이게 뭐 1년 돈 투자하고 2년 내에 그 돈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5년에 걸쳐서 얼마 투자한다. 근데 그게 어떤 곳에 어떻게 투자된다는 걸 보시면 되고, 과연 그 투자가 중간에 끊기느냐, 계속되느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유지됐을 때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다? 100% 돈 법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쫓다 보면은 그런 게 생기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제 어떤 뉴스, 어떤 기자가 어떤 매체에서 뭘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산 장비도 아닌데 테스트 장비를 마치 어디 들어간답니다. 주가 상한가 갔다가 빠지고 이런 게 되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번 귀중한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어쨌든 가계의 보탬 여러 가지 그래서 하시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 있고, 저는 일반적으로 기사를 많이 보셔라. 그리고 어떤 게, 그러니까 그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어쨌든 좀 그 내공을 좀 기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투자에 대한 어쨌든 이 시그널을 많이 봐라. 이게 메모리와는 다른 시스템 마켓에서의 어쨌든 투자 활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투자 사이클이 되게 길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유지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조금 메모리보다는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유용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마켓에 대한 글로벌 그 빅테크 회사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사실은 그 로직 반도체로 대표되는 엔비디아를 위시한 그 진영들의 관심이겠죠. 현재로서는 반도체라고 하면은 그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는 게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고 그 뒤에는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후원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뭐 각 국가 간의 어쨌든 이런 대결 구도로 특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나타나는 것들도 옳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뭐 말씀 주실 것 같긴 한데 그 AI 시장이 버블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뭐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뭐든지 초기에는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잉 투자는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AI에 대한 어떤 그 산업에 대한 변화는 그 여러 가지 그 전문가분들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지금 초기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다시 얘기해서 AI 마켓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들 입장에서 그 수익을 어떻게 거두느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얼만큼 더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런 AI, HBM, 그다음에 그 GPU, 데이터 센터형 이런 것들이 1년 이상 계속 화두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좀 지쳐하시고 과연 내가 투자한 이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수익을 얼마만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당연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좀 지쳐하시는 그런 국면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그 현재로서는 B2B 마켓,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같은 것들도 데이터 센터 위주로 한정돼서 그 학습하는 칩 위주로 되어 있지만 이게 B2C로 쉽게 얘기하면은 모바일에 우리가 핸셋에 AI 기능을 구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B2C 마켓이 되면은 모든 참여자들이나 투자가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게 AI가 우리의 지금 현실 생활에서 녹아들어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정말 수익을 얻고 있거나 그런 거를 아마 체감하실 날이 얼마 머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간 과도기적인 입장인데 아직은 되게 초기 마켓이고요. 좀 잠깐 화제를 중국으로 바꾸면은 어떤 뭐 다른 이슈가 아니라 그냥 마켓 사이즈만 한번 봐보십시오. 중국 얼마나 그 큰 수요 시장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컨선 때문에 이래저래 말들이 많지만 그 시장 자체로서의 사이즈하고 수요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수준 자체가. 특히 HBM 쪽은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희 그 HBM 쪽, 그다음에 메모리 마켓에서의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달콤한 스윗 스팟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반도체로 하면 시스템 반도체 쪽, 로직 반도체 쪽,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독점적으로 과점을 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 있겠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가 시장의 헤게모니를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 뭐 AMD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조금 이런 그 주문형 반도체를 원하는 뭐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뭐 이런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다양한 수요들이 현재 있는 것들이 맞는데 반대로 또 메모리 지형을 넘어오면은 이런 시스템 반도체들은 결국 메모리 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HBM 아니면 여태까지 저희가 잘해왔던 이 DDR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강점을 나타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게 지금 현재의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진영이 어디냐.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메모리는 아니고 지금 로직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 자체가 그렇게 가 있고 현재로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용 GPU, AI용 GPU에 대한 수요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쨌든 호환될 수 있는 HBM을 얼만큼 그다음에 얼만큼 물론 일드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생산성 있게 생산을 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AI 반도체 쪽 특히 그 GPU 진영, 그 로직 반도체 진영에서 기술 발전을 답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 다시 얘기하면은 엔비디아도 패밀리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설계한 이 칩을 파운드리인 TSMC나 뭐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파운드리가 얼마만큼 생산해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로직 반도체 진영이 조금 더 앞으로 기술 발전을 더 주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려질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GPU나 이런 그 시스템 반도체가 스펙이 향상되면은 물론 또 HBM도 스펙 향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HBM 진영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향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 그 엔비디아 진영에서는 소버린 AI라고 해서 각국에 맞는 자체적으로 맞는 그런 뭐랄까 AI 컬처, 자국에 맞는 그런 어쨌든 이런 정의도 갖고 나오던데 일단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지금 미국 지도인데 이 보시면은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로직 반도체 쪽 엔비디아를 위시로 한 이런 그 서방 진영의 이런 빅테크들이 견지하고 있는 구도는 결국 뒤에는 그 미국 정부의 가장 큰 후원이 있고요.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것들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군사적인 목적도 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지금 기술 발전 측면에서 군사적인 목적이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의 혜자를 가져가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도 일반 투자가 분들이나 보실 필요는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왼편에 보시면은 지금 엔비디아를 위주로 해서 AMD 지금 어쨌든 로직 반도체 쪽에서 1, 2위를 하는 이런 기업들이고 밑에 보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친구들이 어쨌든 주문형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기네들의 뭐 디바이스나 여러 가지 거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제작해내는 밑에 대표적인 파운드인 TSMC가 있겠고요. 그리고 HBM 라인으로 봤을 때는 밑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이게 주요하게는 지금 HBM3E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HBM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저희 한미반도체는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지금 독점적으로 저희 HBM 제작용, 생산용 TC 본더를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질문 주신 취지에도 맞는 말씀일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면서 뭐 TSMC, 삼성전자 그다음에 자국 회사인 마이크론, SK 하이닉스까지도 자기네들 영토 안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왜일까라는 질문을 하면은 결국은 미국은 여러 가지의 자기네들이 그 유리하게 어쨌든 정책이나 이런 거를 해나갈 때 법으로 아니면 여러 규정으로 그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산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네들 영토에서 좋은 제품, 뭐 퍼포먼스가 좋고 기술적인 수준이 좋은 것들을 원산지 규정,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게 법으로서 제정해서 자기네들이 어떻든 산업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 공급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떻든 그런 위치도 유리한 측면에서 좀 자기네 경제를 위해서도 고려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전략 물자 비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자랑하는 F-22라는 랩터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에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략 물자 비축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지도에 보시겠지만 지금 마이크론이 보이실 거고 SK 하이닉스가 보일 텐데 마이크론이 왼쪽 편에 보시면은 아이다호의 보이즈라는 그런 도시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뉴욕주 근처에 클레이라는 곳에 두 곳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6년이 그 왼쪽 편에 보시는 아이다호의 2026년이 양산 타겟이고 뉴욕 편에 보시면 27년서부터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양산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그 중간 부분에 좀 보면은 그 인디애나주의 웨스트 라파이트라는 곳에 HBM용 공장을 뭐 짓고 있다. 기사에서도 여러 가지 나와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를 왜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냐라는 것이 문제겠죠. 그것은 다름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유 이외에 군사적인 그런 이유도 가장 크게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보다도 더 어쨌든 지금 그 AI 시대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기술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나라는 하나는 움직임입니다. 어쨌든 저희도 이 입장에 있어서 저희도 이런 밸류 체인에 들어간 입장에 있어서 앞으로 관련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그 GPU를 지칭하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그 A, H, 하퍼, 블랙웰, 그다음에 루빈 유명한 그 발명가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자기네들이 지금 본인들이 출시하고자 하는 그 GPU의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결국 사실은 그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마켓에서 주요하게 팔리고 있는 GPU는 블랙웰 시리즈가 아니라 하퍼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 이걸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칩을 만들겠냐 하는 것과 지금 시장에서 주요하게 팔리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의 어쨌든 그런 설계 디자인의 이슈는 약간 시행착오와 같은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팔리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것을 또 새롭게 설계를 해서 신제품이 나올 때 이 설계를 좀 변경하거나 어떤 에러가 있어서 조정하거나 이거는 제조 쪽에서의 어떤 이런 프로세스에서는 당연한 것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최근에 요 이슈가 나왔을 때 뭐 여러 가지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그 금리 인상 이런 측면에서 옌 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있어서 많이 얽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석해서 시장에서 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원래 지금 이 HBM에서 B백으로 갈 때는 GPU를 2개를 구성하면서 HBM을 8개로 구성하는 게 원래는 원안이었었는데 이거 자체가 좀 차질을 빚게 된 거죠. 이거는 그 노무라의 리포트의 자료를 제가 인용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B백으로 갈라 하던 것이 다시 이제 B200A, 뭐 B102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좀 뭐 후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주요하게 팔리고 있는 그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계 변경 가능하고 얼마든지 더 향상된 그런 구조로서 재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TSMC가 자기네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기 CEO 웨이 저자가 우리의 고객들이 N5 그러니까 5나노에서 N3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A16, A14의 활성화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TSMC는 팹리스입니다. 그러니까 GPU, 엔비디아 진영이나 이런 팹리스에서 자기네들 칩을 맡기게 되면은 생산에 만들어 주시는 곳인데 TSMC가 자기네들 노드가 조금 더 그 업사이드, 어드밴스 노드로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적으로 GPU를 스펙업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그런 칩 설계 결함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거기서 확장해서 나가면은 그럼 GPU가 스펙업이 되면은 HBM도 스펙업을 요구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HBM 메이커들도 같이 그 행보를 같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이런 그 HBM을 만드는 장비 업체들도 그에 따라서 조금 더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 고객사랑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부터 말씀해 당분간 이런 AI의 어쨌든 그 리더는 로직 반도체 쪽 그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위시한 뭐 AMD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그 에이직 진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들이 많이 접하실 텐데 뭐 짐 켈러, 그다음에 샘 올트만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기술적으로나 어떻든 여러 그 시장에서 플레이들이 참여하기에는 아직은 초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했지만 지금은 AI 쪽에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재단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당분간 이런 시장의 표준이 정해지거나 아니면 어쨌든 시장이 확장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의 구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 시장이라는 게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으면은 먼저 들어와 있는 이런 플레이들이 그것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고 시장 볼륨이 커지지 않으면은 추가로 누가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이런 이슈가 강합니다. 특히 한국 주시장은 저거 아니면 이거다. 제가 나쁘게 되면 이게 잘 되겠네. 이런 논리인데 지금은 그렇게 논하기에는 시장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팽창되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엔비디아가 잘 아시는 그 쿠다라는 어떤 자체적인 그런 프로그램 이거에 대해서 그런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AMD가 어쨌든 그 마켓 쉐어를 들어올 텐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이슈가 한국 시장에서 있었는데 애플이 TPU, 구글의 GPU를 사용하게 되니까 엔비디아 주가 빠지고 뭐 저희 그러니까 하이닉스 어쨌든 국내에 있는 HBM 관련된 이런 쪽들이 그 심리적으로 주가가 빠졌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직까지 그 시장에서 이걸 해석해 주시는 분들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쿠다라는 어쨌든 이런 자기네들의 강력한 어쨌든 이런 무기를 잊어버리라 하더라도 그러면 엔비디아가 마켓쉐어를 잃게 되면 AMD라는 이런 플레이가 들어올 텐데 결국 AMD든 그 TPU를 쓰는 애플이든 HBM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HBM에 대한 이런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더욱더 이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저쪽 진영에서 누가 지고 누가 지금 뜨고 누가 지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왔다 할 게 아닌데 너무 그렇게 좀 안타깝고요. 결국 메모리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가 있겠지만 온 디바이스를 하던
지금 로직 진영에서 시스템 마케팅 진영에서 1, 2위가 바뀌더라도 메모리는 공이 쓰일 수밖에 없고 HBM을 만드는 회사는 뭐 어쨌든 중국은 제외하고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잘하고 국내 뭐 1위, 2위 누가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다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마켓쉐어를 공고히 가져갈 수 있는 어쨌든 발판이 될 수 있고 시장에다가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마켓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하길래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